하버드 정신, 성공보다 중요한 성장. 성공이란 무엇인가? 통속적 정의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지위 등을 얻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정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들은 사회적인 부를 얻으며 성공했지만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성장은 신장이 커졌다거나 나이를 먹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한 내가 되었음을 뜻한다. 즉, 생각과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고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더욱 굳건한 의지와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자아실현은 결코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 그 누구에게든 자아실현은 하나의 과정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누적되는 결과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이란 사실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 하버드대의 많은 사람 역시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느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1등 혹은 2등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좀 더 강한 나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날로 높이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조금은 시시하게 들릴 정도로 심심한 답이다. 그러나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이렇게 조금씩 끊임없이 전진하며 내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해 간다면 분명 그 과정에서 비범한 기술과 능력을 쌓아 더 두둑한 미천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진정한 성장을 이룩했을 때 비로소 성공과 마주할 수 있다. 성장을 통해 성공하길, 더 훌륭한 당신이 되길 응원한다. 하버드 정신, 성공은 또 하나의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 실패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좌절을 겪었을 때에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맞섰으며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노력해 이미 성공한 당신. 성공의 환호성과 승리의 개성가 속에서 당신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만하면 됐다고 한숨을 돌려야 할까? 만약 그럴 생각이라면 조심하라. 그 자리에 멈춰 평범한 삶을 살거나 실패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현재의 자신의 성공에 만족한다면 그 만족감이 언젠가는 실망감과 불만으로 다가올 것이다. 살면서 성공을 종착점이라고 여기는 일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 현재의 생활과 일에 안주하고 현재의 생각과 꿈에 만족하며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면 아무런 목적 없이 헛되이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인생에는 분명 내가 가진 것보다 또는 내가 이룬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러니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성공 안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체력, 지력, 정신력 등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싶군요. 순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쏟아내 더 큰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인생이라는 대장정에서 첫 번째 구간을 완주한 것에 불과하다. 즉,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더 드넓은 세상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성공을 거뒀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이룩한 성공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 진취적인 마음으로 더 많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욱 훌륭한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또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이다. 향상심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재미있고 신비한 에너지이자 성장의 동력이기도 하다. 이 힘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완성해가고 더 성공적인 인생을 추구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보편적 사고방식은 자신이 겪었던 문제와 같거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틀에 생각을 가두어
새로운 방법이나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망치만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바라본다라는 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혁신 능력이란 무엇일까? 혁신 능력이란 남과는 다른 각도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끌어내 그들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요. 혁신 능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도 술술 해결되도록 하며 완수할 수 없을 것 같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시킨다. 당신에게는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가?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가? 당신의 답이 아니오라면 자기 자신이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창의력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아도 기술이 최고로 뛰어나지 않아도 자유를 얻은 당신의 혁신 능력이 당신에게 성공의 가속 엔진을 달아줄 것이다. 내가 정말 될까라고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가? 혁신이 뛰어난 두뇌를 타고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혁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도 혁신을 불러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 혁신 능력은 잠재되어 있는 뇌 기능으로 모든 사람이 지닌 잠재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발산적 사고력을 키워보라. 발산적 사고란 다각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정확한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한 해답을 모색하다 보면 더욱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로써 혁신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좀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버드 정신,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보라. 당신이 닮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이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을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또 에너지 넘치는 행동파로 상상해도 좋다. 그럼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 암시가 불러온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은 성공한 내 모습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잠재의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힘이 깨어나 우리를 조금씩 상상 속의 내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버드 정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맹목적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다. 처음부터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 결국 하루를 허비하게 되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면 아무리 성공을 갈망하더라도 또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항상 의기양양하고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내뿜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는 하버드대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 방향, 즉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일찍부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20년 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이처럼 다른 인생을 만든 것이다. 당신에게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5년 또는 10년 후 아니면 더 먼 미래의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라.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목표는 항해도가 되어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일러줄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길을 내어줄 것이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동기가 부여되어 잠재력이 발휘되는데, 이 힘은 다시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매진할 원동력이 된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라. 그런 다음 꾸준히 노력하라. 단,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목표를 향해 자신이 얼마나 나아갔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 우리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성을 떨어뜨려 결국 실망을 안고 포기하게 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경쟁. 경쟁자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당겨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고 원동력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즉,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며, 경쟁 상대가 존재해야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 상대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면 대결할 생각으로 상대의 도전을 맞이할 때에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패배에 대한 준비가 필수다. 승패가 갈리는 건 당연하고 이기든 지든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설령 패배하더라도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강한 내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러면 패배의 경험에서 비롯된 잠재력이 더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되어 패배가 성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잠재력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가 이미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는 그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일 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 그럼 더 빨리, 더욱 나은 자아를 실현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진 미지의 능력과 꼭꼭 숨어있는 좀 더 나은 모습의 자아를 개발하면 된다.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했기에 빌 게이츠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다. 설령 어떤 시도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도 채 쓰지 못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다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뭐든 용감하게 많이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몸을 움직여 겪어봐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해보고 실행에 옮겨봐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고 더욱 훌륭한 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개발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살펴보라.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굴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더 개발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이 남긴 화려한 업적을 돌아보며 이제는 당신이 용감하게 시도할 차례다. 우선 평소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 이 작은 시도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힘이 되어 당신을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하버드 정신,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생각해보라. 안락지대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가?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길 포기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창업의 열정을 저버렸으며, 집이 주는 편안함에 세상을 누비겠다는 포부를 접지는 않았는가? 이에 혹자는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니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바보나 멍청이가 되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게 될 테지만 지금의 편안함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면 분명 달콤하고 신선한 치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안락함을 탐하는 마음을 극복하라. 자신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해야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은 곧 안락지대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과정이자 불편함과 편안함을 반복하는 여정이다. 안락지대를 넓혀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특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안락지대를 벗어나 기꺼이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생활을 접한다면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입지를 넓혀가게 될 것이고, 넓어진 입지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반대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꾸준히 안락지대를 넓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퇴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웬만한 신념과 노력 없이 자신의 안락지대에 도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수많은 내적 갈등과 좌절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해보기 전에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자신의 마음의 벽부터 조금씩 허물어보자. 안락지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안락지대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보자.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피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부딪혀보는 것이다. 그렇게 눈 딱 감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익숙해져 더 이상은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만 처리해 나가도 1년 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열정의 신비한 힘을 의심하지 마라. 열정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당신이 성공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버드 정신, 열정으로 마음을 채워라. 열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적개심보다는 마음을 얻는다. 하버드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더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라. 열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활력 넘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미래 역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하버드 정신, 희망을 안고 시작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작은 희망은 남겨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시적인 일일 뿐이니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희망의 에너지가 추진력이 되어 자아실현을 앞당겨줄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희망만 품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가만히 앉아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다. 이러한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공허한 환상일 뿐이며 날조된 희망은 곧 절망과 같다. 희망하는 일에는 반드시 노력과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그저 물거품일 수밖에 없다. 강한 자는 스스로를 구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주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궁지에 몰렸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막다른 길에서 진짜 희망을 보게 될지니 하버드 정신, 아무리 아파도 미소를 잃지 마라. 확실히 고통은 우리가 있는 힘껏 피하고 싶은 존재다. 하지만 피하려 해서 효과가 있던가? 그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과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미소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라면 아픔을 없앨 수 있고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있다. 고통 역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인생의 일부입니다. 괴로워하며 견디기보다는 담담하게 즐기는 편이 낫지요. 고통을 즐기는 게 낫다니
확실히 독특한 조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고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만남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미소가 주는 감동을 알 수 없다. 이는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삶의 깊이와 행복이 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 고통을 즐길 줄 알고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진정한 강자다. 인생의 고통은 불가피한 일이라 아무리 피하려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고통에도 미소 지을 수 있어야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과 마주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온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즐거움을 줬는 동물이기에 태양처럼 밝은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이며,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해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든다. 웃어라. 모든 일을 미소 띤 얼굴로 대하는 법을 배워 고통을 멀리 날려보내라. 그러면 마음속의 고통이 사그라지고 무한한 즐거움을 얻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버드 정신, 호기심을 잃지 마라. 성공을 일군 하버드대 출신들이 바로 성공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한 산증인들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재주나 타고난 재능보다도 더 강력한 호기심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새로운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마주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열심히 고민한 결과 성공을 거머쥐었다. 호기심은 깊이 있는 연구와 탐구로 이어진다. 매일 하는 일이 별다를 것 없더라도 호기심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점에서 선, 선에서 면에 이르기까지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일들은 무척이나 많다. 그러니 평범해 보이는 일 또는 사물 속에서 가치 있는 무엇을 배워라. 그뿐만 아니라 호기심은 언제나 개방적인 사고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아무리 많은 일을 겪었어도 절대 자신의 호기심을 말살하지 마라. 이건 뭐지? 왜 그런 걸까? 어떻게 된 거지? 등등 아이들처럼 많은 질문을 해도 좋다. 물론 꼭 해보지 않은 일에만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머리를 굴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면 충분하다. 어떤 일에든 호기심으로 열정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다면, 어느새 본인도 알지 못했던 더 다양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삶의 매 순간이 다채로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정신, 꼭 부유해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돈은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그저 숫자화된 자산 지표에 지나지 않을 뿐, 정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의미 있지요.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욕심내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에는 한계가 있다. 넘치는 욕구와 욕망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좀 더 쉽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둔 더 뛰어난 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부의 크기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이다. 즉, 삶의 행복은 우리가 만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세계 제일의 가난뱅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이보다는 처지고 내 아래에 있는 이보다는 앞선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행복한 사람들은 아래와 비교를 하는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위와 비교를 한다는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가르지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 행복은 온전히 마음먹기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하버드 정신,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의 고됨도 달콤해진다.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습관이 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자 긍정의 마인드이다.
이는 하버드대에서도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많은 학생을 행복과 자아실현의 길로 이끈 요소이기도 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를 끊임없는 원동력으로 만들고 끝내 성공을 이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물을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긴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고난도 달콤해진다. 이에 혹자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말할 것이다. 비록 일과 생활에 치여 피곤하더라도 지금에 감사하라. 어쨌든 지금의 경험들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당신의 앞날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에 감사하라.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온갖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 순간을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떠올려보자. 누군가 진심을 다해 당신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더라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유쾌함과 만족감을 얻어 상대에게 더 많은 호의를 베풀고 기쁨에 보답을 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은 선순환을 형성한다. 하버드 정신, 오늘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자.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여 완성되며 지난 날은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에 비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난 일이나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느라 정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조급한 마음에 지금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이 글귀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기에 누구든 지금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지혜를 얻는 열쇠는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멈추고 매일 자신에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분명 오늘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을 살고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 지금이란 바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머물고 있는 곳,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가정, 그리고 매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빠져들어 경험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의미 없는 상상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하지 않으면 후회도 사라진다. 그러니 근심과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놀 때는 노는 일에 흠뻑 빠져라. 이렇게 1분 1초를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면 자연스레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늘뿐이고 오늘이 바로 최고로 좋은 날이다. 하버드 정신,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는 매우 단순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바로 완벽한 자아실현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커뮤니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맥은 직접적 재산은 아니지만 자아실현의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잘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도 사귀게 된다.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인맥은 더욱 넓어지고
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며 좀 더 쉽게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얻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하버드대 출신의 성공인사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평소 인맥 관리를 자기 업무의 핵심 내용으로 여겨 무슨 일에 종사하든 항상 인맥을 쌓고 항상 사람과 관계를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버드대 출신인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일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당신도 당신의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그래서 다른 성공인사들처럼 각종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든지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방법만 파악하면 분명 인맥 자산을 굴려 인맥 달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럼 그 정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 첫째,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어라. 둘째, 선택적이고 차별화된 대우를 하라. 셋째,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라.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한 후에는 의식적으로 자주 연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맥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반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커뮤니티 구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학력, 재산, 배경,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아직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이러한 자원들을 손에 쥔 친구들을 둔다면 당신도 서서히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하버드 정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해야 발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있다. 협력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 하버드대의 경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팀은 직원과 관리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시너지를 만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한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든 영웅주의에 젖어 홀로 고군분투한들 많은 것을 이뤄낼 수는 없다. 적절히 팀에 녹아들어 주변 사람과의 조화로운 교류에 집중하라. 그런 다음 타인과의 협동과 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나를 실현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11가 되는 애 신세계를 열어라. 하버드 정신,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 사람은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얻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까? 혹자는 천재와 같은 지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또 누군가는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성공을 거머쥘 열쇠는 사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브랜드화의 간단한 예다. 하버드대 출신의 유명인사들은 개인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날처럼 인재가 넘쳐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타인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고 결국 군중 속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필사적으로 일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뛰어남을 알리고 싶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심 중이라든가 타인과 협력하고 싶은데 신뢰가 두텁지 않다든가 인지도가 낮아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든가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는 모두 개인 브랜드의 부재로 생기는 결과들이다. 인간관계가 좁으면 성과가 제한적이고 자아 발전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제때 자신을 바꿔 자신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법을 배워라. 사실 당신은 스스로 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시그니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자신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커뮤니티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한마디로 자신을 요약해보라. 예를 들어 조화 능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인사 업무만큼은 능통하다 등등.
한마디로 자신의 특기와 매력을 언어화해 명확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도 못한 속도로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이름이 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중요한 친구를 사귀어 더 좋은 인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버드 정신, 사교의 첫 번째 원칙, 상호 존중. 하버드대 출신들은 어디를 가든 쉽게 사람들의 호감과 칭찬을 받는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이처럼 타인 존중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대 출신들이 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며 이것이 사교의 첫 번째 원칙이다.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존중받길 원하고, 이러한 심리적 욕구가 매우 강하다.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존중을 표하고 당신의 말에 동의하며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당신은 이에 감격해 상대를 믿을 만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는 타인을 대할 때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태도로 평등하게 대하고 타인의 인격과 가치관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을 할 때 적절한 어투와 어휘를 사용하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개성과 개인적인 습관 및 관점 등을 존중하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평등하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 말이다.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긋나긋해 항상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존중을 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정신, 신용은 장기 투자다. 하버드대는 왜 이렇게 신용을 중시하는 걸까? 이는 성실히 신용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덕성이자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한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일을 꾸미지 않으며 정정당당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비로소 타인의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로써 사업의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모든 성공인사 중에 신용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용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는 항상 진실하라. 둘째, 한 말은 실천에 옮겨 믿음을 줘라. 셋째, 작은 일에 대한 신용을 중시하라. 꾸준히 지속하라. 신용은 일종의 장기 투자다. 언젠가는 당신에게 높은 효율의 인맥을 가져다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정신, 타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손에는 잔향이 남는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울 때 비로소 행복을 얻는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나눌 때 생활은 천국과 같아진다. 하지만 자신만 알고 매정하게 타인을 돕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홀로 쓸쓸하고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지옥이다. 거듭 말하지만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나누는 법을 배워라. 남이 나에게 받지 않는다고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 전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그 보답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면 당신의 손에는 잔향이 남는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와의 사귐에서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축복의 말 한마디를 더 건네보라. 남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베푼다면 타인의 눈에 당신은 지금보다 더 진실하고 선하며 마음 넓은 사람으로 비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고 타인의 신뢰와 진심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간관계에는 다툼 대신 이해가, 불화 대신 화목함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버드 정신,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제가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한 덕분이었어요. 돌아보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당신은 두려워서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계획을 망치고 더 나아가 업무에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바꿔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신만의 성과를 거두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정신. 내일만 기다리다가는 내일이 당신을 무덤으로 보낼 수 있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해결 방안은 분명해진다. 때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시작을 차일피일 미룬다. 오늘을 붙잡고 싶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항상 내일만 기다리며 살다가는 그 내일이 당신을 무덤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그 즉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당신이 만날 저항이 점점 더 작아지고 마음가짐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정말로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낼 때 당신은 자아 실현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하버드 정신. 결단력은 성공의 힘. 나도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라면 행동의 결과 역시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망설임은 단지 더 적합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희망, 바람, 가능성에 기대다가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게다가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생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방향을 정확히 알았다면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길의 종착점은 또 다른 시작점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이다. 당신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앞뒤를 재느라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 만약 당신의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단호하지 못하다. 아직도 망설이는가? 그렇다면 망설임의 결과가 어떨지를 생각해보고 어서 행동에 나서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대로 기회를 잃을 것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때에 결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방법을 구하지 않아도 70-80%의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동원해 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고 실수할 확률을 높인다.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행동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다시 조정을 하라. 그러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일도 원만하게 완수하여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실천은 핑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다는 대답은 왠지 인간미가 결여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두려움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열정과 투지를 불태우며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겠다는 신념과 믿음을 세운다. 핑계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행동에 옮겨라. 언제든 핑계를 대는 나쁜 습관이 조용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또는 이런 나쁜 습관이 곧 당신을 올가맬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난 최선을 다해 내 행동과 내 목표에 책임을 질 거야. 어떤 일이든 핑계를 대지 않고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임을 믿어라. 하버드 정신. 기억하라. 시간은 짜내야 나온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누구도 마법을 부려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찾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짜내는 데 능한 사람은 24시간을 28시간처럼 쓰고 30시간, 심지어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시간을 내는 데 능한 제주꾼이 되어 효과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책이나 신문을 읽고 외국어나 업무 사항 등을 작은 수첩에 적어 수시로 보고 생각할 수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찾아보고 몇 개의 예문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대략 외국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시간은 짜내는 것이다. 하버드 정신,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나는 아직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경영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높은 업무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대부분 모종의 압박감에 긴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둔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처음에는 중요도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급하고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급한 일부터 하는 오류에 사로잡히고 마는데 이런 습관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급한 불부터 끄는 느낌을 좋아하게 되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항상 어떠한 일이 중요한 일인지를 따져 그 순위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안배한다. 매일 수많은 일이 우리가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일에는 항상 경중이 있는 법이니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해 매일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만큼이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좀 더 빨리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자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타인을 통제할 자격이 생긴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업을 크게 일구려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언행을 통제해야 자그마한 실수나 단점이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제력은 자아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다. 성공 인사들을 보더라도 자제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통제할 자격이 생긴다. 자제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욕망에 대한 작은 억제도 자신을 더욱 강력하게 변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아를 실현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남다른 자제력을 키워라. 하버드대 여러 교수는 자신의 감정과 걱정,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국왕보다 낫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까? 생활 속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중에서 자제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허둥대지 않고 뒤탈 없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성공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 하버드 정신, 자신에 대한 관대함은 금물이다. 신독 1안 보는 눈이 있든 없든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도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신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혼자 생활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스스로 규칙을 정해 일을 엄격하게 이행하며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결같이 행동해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든 혼자 있을 때든 자각적으로 항상 자신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해야 이것이 진정한 신독이며 가장 큰 자제력이다. 혼자 있을 때가 자신의 교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할 절호의 기회이고 자신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는지를 알아볼 순간이며 자신의 능력이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때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뭔가를 이뤄야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 단속만이 조금씩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온 힘을 다해 착실히 생활했으며 꾸준히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대단한 부분이자 그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외부의 간섭도 없고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신독을 배워라.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 자신을 주재할 수 있다. 하버드 정신, 어떤 일을 할 때는 100% 마음을 다하. 옛말에 한 번에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면 실패를 초래하며 실패로 자신감을 잃으면 다시 마음이 혼란해진다라고 했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심을 다해 추구해야 할 가치다. 여기에는 패기뿐만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에게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1시간 안에 집중해서 일을 했을 때가 2시간 중 10분이나 15분은 딴 생각을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의 욕망과 외부의 유혹의 간섭을 받는다. 이때 스스로를 잘 단속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항상 두리번거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 이내 생각이 바뀌는데 이렇게 분산된 마음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잡생각이나 걱정 등 심리적 요소에 방해를 받는다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 잡념들을 떨쳐버려라. 자아 실현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는 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어 다른 일에 동요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물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여린 물질이다. 하지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집중적으로 돌 위에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돌에도 구멍이 나게 마련이다. 하버드 정신, 책임의 무게, 그 뒤에는 성장이 있다. 인생에 절대적인 공평함이란 없다. 인생이라는 저울에서 당신에게 올려진 것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공평함이다. 다른 사람이 위풍당당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지? 기억하라. 책임에는 부담과 대가가 따르고 그 뒤에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공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렇기에 모든 일은 책임질 만한 가치가 있다. 하버드 정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율의 힘. 규율은 곧 규칙으로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정해진 질서와 집행명령, 직책을 이행하는 일종의 행동 규범을 뜻한다. 이런 규율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 수칙의 총칭이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규율에 구속받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자유를 갈망하고 아무런 구속 없는 삶을 동경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규율과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지 얼마나 됐는가? 하버드대 출신들처럼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면 절대 규율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사회 및 기업의 각종 규율에 따라 차근차근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할 때, 그리고 이를 자발적인 행동 습관으로 만들 때, 당신은 규범 속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이라는 저서 4부를 진행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